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믿지마 결국 쇼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었죠. 여기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관련해 중국의 중재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번 전쟁에 중재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4월 초에는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51건에 달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선물을 보따리를 주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나서기가 좀 어려우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네가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후 주 프랑스 대사의 망언으로 상황이 어렵게 되자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화에 환영 입장을 보냈고 중국은 이 후속 조치로 리후이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보고 체코 대통령은 믿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앞에서는 쇼를 하고 뒤로는 결국 자신의 이득을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볼 내용은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믿지마 결국 쇼야입니다. 체코의 페트로 파베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를 중재할 것이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전쟁을 연장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앞서 유럽의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죠. 러시아가 이성을 되찾게 하고 모두를 협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 당신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안다. 어느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진핑 주석, 네가 러시아를 이성을 찾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협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파벨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중국은 오직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행보에 대해 지독한 이기주의의 행보를 보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전쟁을 원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가 중국이 현재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원하는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이 러시아에게 양보를 받아낼 것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와의 대화에서 유리한 입장 선점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에게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중국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의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값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방 세력이 이제 궁지를 몰게 되면서 그들이 팔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과 같은 에너지 자원들이에요. 이 에너지 자원들을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한 30%, 기준 정해놨죠. $60 이하로 팔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기준 가격이 한 30% 다운된 가격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중국에게 굉장히 큰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것은 큰 이득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약해지는 서방의 국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모되는 군장비, 그리고 비어가는 탄약고. EU와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장갑차 등 군장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탄약도 지원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군장비가 소모가 됐고 터졌죠. 지금 전차도 터지고 탄약은 그대로 다 날아가고 지금 총알도 다 없고 이렇게 많은 양의 지금껏 쌓아놨던 많은 양의 군장비의 소모와 탄약고가 비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소련의 붕괴 이후 프랑스, 영국, 미국 여러 서방 나라들이 한국은 제외예요. 한국은 제외하고 지금 국방비를 줄여왔어요. 제일 많이 줄인 나라가 독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독일은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이러한 전차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족해요.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도 만들어내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블린거 같은 경우도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러한 군장비 탄약고가 비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향후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때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군수 물품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입장을 봅시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군무기들이 재래식 군무기를 사용할 만큼 모든 비행기 그리고 전차, 자주포 이러한 것들이 다 소모가 됐어요. 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장비에 쓰이는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모든 장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닥다리 장비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향후 지금 군사력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군 물품을 어디서 봐야 돼요? 중국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국제 정세,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은 매일 분쟁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방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행할 대만의 침공시 어떻게 서방 세계를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또 지금 프랑스가 거의 분열되었죠. 지금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서방 세력을 분열시켜야 되는지 이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재자 행보에 경고를 날린 파벨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 나토 군사위원장을 지낸 체코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체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지난달에 대통령을 취임한 초짜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체코가 원래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옛날에 불렀었죠. 그래서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은 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후에 네 번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체코는 기본적으로 우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는 총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 대통령은 대외적인 국가 원수. 그렇기 때문에 총리, 내각 등의 임명권을 가질 수 있고 외교 사안 등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표할 수 있습니다. 파벨 대통령의 전임자인 밀로시 제만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칠러,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어 왔었죠. 그러나 나토 출신의 파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EU 일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파벨 대통령 당선 당시 SNS를 통해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밀접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죠. 자,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파벨 대통령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벨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했던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이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만약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복속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주장이었던 거 우리는 땅을 그대로 다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은 돈바스 지역과 지금 크림반도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복속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승리할 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지금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마담으로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꽤 괜찮은 지도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여기에 덩달아 춤을 추는 사람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제일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중국과 지금 다시 가까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 유럽과 같은 경우 그 자국 내에 군수무기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을 할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한국에 손을 벌렸고 우회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계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로 한 전체주의 세계, 공산주의 이렇게 신냉전이 다시 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회색 분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는 것이죠. 체코 대통령이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